요렇게 해서 해외 구매 대행 로하스를 구하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로켓 크로스를 구한다고 쳐 봅시다. 네, 166%. 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면은 나가는 기본 통관 비용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더 싸게 원가가 나오고 그래서 더 최소 로하스가 적게 듭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내가 가지고 오면요, 기회가 있는 걸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최소 로하스가 220% 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 로하스 계산기를 썼더니 막 280% 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좀 부담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만약에 사입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광고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최소 로하스를 구하는 수식은요, 매출 나누기 가로 열고 매출 빼기 원가입니다. 가로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매출 나누기 매출이 먼저 나눠진 다음에 거기에서 원가가 빼지니까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어떻게 이 공식을 통해서 각각 내가 하는 사업에 맞게끔 로하스 계산기를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로하스는 무엇이었죠? 내가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수익을 보기 위해 최소한으로 달성을 해야만 하는 광고 수익률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수익을 보기 위해, 즉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달성을 해야만 하는 광고 수익률의 줄임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고 수익률은 무엇일까요? 네, 광고비 지출 금액 대비 매출이었습니다. 그럼 최소 로하스를,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수익을 보기 위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광고 수익률을 왜 달성해야 하죠? 광고비 지출 금액 대비 매출은 실제 순수익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고비로 10,000원을 지출하고 매출이 20,000원 발생하면 광고 수익률은 200%죠. 이때 상품의 원가가 만약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20,000원인데 광고비로 10,000원 쓰고 원가도 10,000원 쓰면 총 20,000원이죠. 자, 매출을 20,000원 냈는데 20,000원을 썼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벌었죠. 하지만 피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최소한 매출이 20,000원일 때 원가가 10,000원이라면 광고비를 10,000원 이상만 쓰지 않으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광고비를 10,000원 이상 쓰기 전에 매출이 20,000원 이상만 조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수익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원가가 적게 들거나, 두 번째로 광고비가 적게 들거나입니다. 만약 원가가 5,000원이라면 매출은 20,000원, 원가는 5,000원, 광고비는 10,000원 해서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광고비가 5,000원이라면 원가는 다시 원래대로 10,000원으로 올라가고 매출은 20,000원, 광고비는 5,000원 해서 또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적게 들게 하는 방법과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광고비를 낮추려면 광고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전환이 일어났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은 시장에서 받아주는 전환율 대비, 매출 금액 대비, 수익금 대비, CPC 비용 등 아울러서 모든 걸 뜻하는 거예요. 전환율이 높은 부분을 찾고요. 광고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애초에 어떤 광고를 돌리더라도 광고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내가 경험을 해본 만큼, 실제로 실행을 해본 만큼, 노하우가 쌓인 만큼 광고를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잘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필요한 거는 시간이지 자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요, 내가 충분한 수익이나 자금을 가지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MOQ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즉 최소 구매 수량 대비 금액이 내가 자금을 많이 태울수록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아직은 초보자라면 광고 실력을 키우는 게 뭐예요?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광고비를 적게 들게 하는 세팅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출을 먼저 일으켜야 되고요. 그래야 자금이 생기겠죠. 자금이 생기면 그때서야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 정도로 개념을 짚어봤으니 바로 최소 로아스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매출이 3만 원인데 원가가 5천 원이에요. 그럼 광고비를 얼마 이상 쓰지 않아야 되죠? 네, 2만 5천 원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3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가가 5천 원인데 광고비를 2만 5천 원 이상 쓰게 되면 그때부터 쓰게 되는 광고비는 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 로아스 수식 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이 상황을 그대로 엑셀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매출이 3만 원이었고요. 원가가 5천 원이었죠. 자, 그러면 최소 로아스가 구하는 공식은 아직 없지만 방금 얼마였어요? 일단은 2만 5천 원이 넘으면 안 되죠. 최소 로아스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로아스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나누기 원가가 5천 원이고 광고 비용으로 2만 5천 원을 썼다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 2만 5천 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2가 나오죠. 자, 여기서 곱하기 100인데 곱하기 100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퍼센터지, 엑셀은 퍼센터지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100이 곱해진 값에 퍼센트가 옆에 붙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퍼센터지를 뒤에 붙일 거라면은 곱하기 100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 위주로 일단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숫자로 해 놓으시고 곱하기 100을 해 넣으시면 됩니다. 120이 나왔어요. 120%죠. 매출 3만 원짜리 상품에 원가 5천 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최소 로아스가 12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냈던 1 나누기 마진율의 최소 로아스 공식을 써도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로아스 수식을 만들 때 굳이 마진율까지 계산하는 수식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광고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죠? 자, 매출에서 원가를 뺐죠. 그러니까 이 광고 비용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광고 비용은 매출 빼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광고 비용이란 글자를 매출 빼기 원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 나누기 가로 열고 매출 빼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로아스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매출 빼기 가로 열고 중요해요. 가로 안 열면은 바로 매출 나누기 매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안 됩니다. 매출 빼기 원가 가로 닫기 곱하기 100. 자, 120 똑같이 나왔죠? 아, 그럼 이 공식을 쓰면 최소 로아스를 구할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나 로켓크로스 관련 로아스 계산기를 만들어 볼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상품명이 있을 수 있고요. 마켓 수수료율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쿠팡이 몇 프로에 10.8%죠. 판매가 정산 금액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죠? 위안화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매가 위안화. 그리고 환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매가 한화.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고 정산 금액이 그러면은 10만 원 빼기 10만 원에 곱하기 수수료율 빼고 이게 정산 금액이 되고요. 환율은 현재 210으로 하면 되는 일단 200으로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4만 원. 네. 200으로. 자, 이렇게 환율 적용시키면은 이 상품의 구매가가 200위안이고 환율이 200이니까 총 구매가는 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배송비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화물 비용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비용, 뭐 추가 포장 비용이라든지 뭐 검수 비용 같은 것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배송비가 10,000원 든다라고 해볼게요. 화물 비용 빵원, 기타 비용 빵원 든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원가 나왔죠? 얼마예요? 하나 플러스 배송비 플러스 화물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원가가 5만 원이에요. 최소 로아스라고 치고 우리 아까 최소 로아스 구한 공식이 뭐였죠?
매출 나누기 매출 빼기 원가 가로 열고 닫고 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매출이 뭐예요? 매출이 판매가이죠. 판매가. 한 상품이 팔릴 때마다 그 상품에 대한 로아스를 구해야 하니까 매출을 판매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판매가 나누기 가로 열고 판매가 빼기 원가를 하고 엔터. 자, 여기서 퍼센터지로 바꾸면 200%. 네. 이 상품의 최소 로아스는 2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쿠팡에서는 광고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니까 곱하기 1.1을 해줍니다. 네, 22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켓 수수료율이 있죠. 10.8%가 떼지니까 여기서 원가에 이걸 추가할 수 있겠죠. 판매가 곱하기 마켓 수수료율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이게 최종 원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 로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팔 때에는 쿠팡에서 팔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해. 자, 그렇게 한다라고 치면요.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옆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마켓, 쿠팡, 스마트 스토어. 자, 이렇게 해서 쿠팡이라고 치면은 자동으로 10.8%가 나오게 하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치면은 자동으로 6%가 나오게 수식을 우리가 걸 수가 있겠죠. 좀 러프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쿠팡에 올린 상품이 10.8%의 수수료가 드는 게 아니고 모든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을 때 6%에 드는 게 아니라 각각 카테고리별로 들은 수수료가 다 틀리지만 충분히 러프하게 수익을 잡자라는 의미로 해서 저는 최대 수수료율을 일단은 최소 로아스를 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필요 없는 줄은 지어주면 이렇게 해서 해외 구매 대행 로아스를 구하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로켓 그로스를 구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어차피 기본 수식은 똑같아요. 상품명 똑같죠. 판매 가격이랑 마켓 수수료랑 정상 금액 정도. 만약에 로켓 그로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마 수식이 국내 수식과 해외 수식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상품 원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6,000원으로 해볼게요. 6,000원. 그리고 수량 1차 택배비 3PL 바코드 작업 보통 100원 하고요. 그리고 3PL 물류 작업, 서류 작업 및 추가 비용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켓 수수료를 하나 더 넣읍시다. 파는 상품은 한 25,000원에 판다라고 해보고 마켓 수수료는 똑같이 10.8%라고 해보고 자, 그러면 정상 금액은 22,300원이 될 테고 요거 곱하기 요거. 상품을 국내에서 만약에 100개를 구매해요. 지금은 빵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원가가 얼마예요? 자, 일단은 한 상품당 6,000원이고 할인 금액 없죠. 자, 그리고 1차 택배비. 내가 도매로 물건을 구매해서 3PL에 입고시키는 1차 택배 비용이 들겠죠? 1차 택배비가 물건 100개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1차 택배비를 구매한 수량만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바코드 작업은 개당 100원이니까 그냥 하나만 추가하면 되고 또 물류 작업 있으면은 이 비용도 수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마켓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원가가 얼마예요? 네, 8,835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소 로아스 구할 수 있죠? 자, 매출은 나누기 가로 열고 매출 빼기 원가죠. 자, 매출 판매가 나누기 가로 열고 판매가 빼기 원가인데 쿠팡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1.1을 곱해주면은 자, 최소 로아스는 170%가 나옵니다. 원가를 한 8,000원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자, 그럼 최소 로아스는 19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물건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자, 해외로 가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 통관 비용, 그러니까 각종 이제 HDC나 DOC 통관 비용, 이제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평균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고요. 부피당 금액 요것도 보통 14만 원 정도가 듭니다. 구매가가 똑같이 있겠죠. 원가, 수량. 만약에 요 제품의 원가가 20위안이야. 수량은 한 200개 할게요. 구매가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20위안 곱하기 환율을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210위안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200위안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수량까지 같이 곱해야 되겠죠. 그럼 총 구매가가 어떻게 돼요? 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네, 여기서 대신 구매를 해주니까 구매 수수료가 있겠죠. 보통 9%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87만 2천 원이 나오고요. 네, 이것만 나와요? 관부가세가 나옵니다. 보통 28%라고 해보면 자, 구매가 곱하기 28% 정도. 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14만 원, 14만 원, 24만 원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코드 비용에 실비 있고 바코드 비용 100원에 실비도 대략 만 원, 기타 비용. 실비는 이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해서 이동되는 거 그걸 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매가가 이제 87만 2천 원인데 나누기 200을 해야 되겠죠. 관부가세도 나누기 200을 해야 되겠고요. 바코드 비용은 그냥 하나씩 수량당 100원이니까 그냥 더해주고 실비도 만 원을 200 구매한 수량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켓 수수료까지 자 해주면 자 원가 나왔죠. 자 원가가 그래도 국내보다는 싸죠. 그럼 여기서 최소 로하스는 얼마가 나올까 볼게요. 판매가 나누기 가로 열고 판매가 빼기 원가 그리고 곱하기 광고 비용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곱하기 100을 이 퍼센터지로 대신해 주면 네, 166%. 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가지고 오면은 나가는 기본 통관 비용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더 싸게 원가가 나오고 그래서 더 최소 로하스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소싱을 해서 자리를 잡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더 높은 수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처음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마진을 보지 않고 자리 먼저 잡은 다음에 나중에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익을 보는 것 요렇게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최소 로하스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내가 사업적인 구상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수정을 하고 고치고 확실히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내가 가지고 오면요. 기회가 있는 걸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최소 로하스가 220% 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 로하스 계산기를 썼더니 막 280%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좀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만약에 사입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광고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 한번 그래도 맛은 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에 요걸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로하스 계산기는 댓글에 달아 드리고요. 로켓그로스 관련 계산기는 조금 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류 업체의 비용을 제가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